네, 이렇게 여러 총장님들을 모시고 오산시에 대한 평생 교육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에 이제 교육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고 도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 도시 인증된 도시들이 협력해서 서로 공유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지방과의 협력 단체 중에 가장 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화두가 오늘 좀 유기용 위원장께서 주최하는 포럼 저도 공유하고 있고, 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안도 같이 의논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교육의 위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을 지방을 운영해보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저희 오산시의 소개를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인구가 24만 명의 도시인데요. 주변에 큰 도시가 많아서 작은 도시로 보이지만 사실은 전국으로 보면 굉장히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과연 제가 이제 삼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의 정주성을 가장 높게 올리는 것이 시정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은 왜 떠나야만 하는가? 바로 아이들의 교육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걱정을 하지 않는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은 지역의 협력과 또 교육청과 시청이 협력해서, 교육은 교육청에서 시는 관계없는 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혁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가 모이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의 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취미와 교양을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뭘 배워서 좋은 것이 평생교육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행정에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협력이 되었고 그 활동이 보장이 되어서 멋지게 시민들이 백년시민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 대학 안에는 여러 기능들이 있겠는데요. 오산 백년시민대학 안에 물음표 학교라는 시민들이 수요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우리가 백화점처럼 만들었으니까 와서 즐기고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베풀고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시니어 리더 과정이라는 것은 100년 시대에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60이면 정년을 다하는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여생을, 어떻게 실버 세대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들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느낌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 마을이 학교가 되고 온 마을이 지역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돕는 지역사회를 만들자. 그 내용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소중한 대학과 함께 연계하는 그들의 전문성을 담보해서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하나로 학습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살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평생학습에 노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플랫폼을 만드는 일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오늘 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공유할 수 있고 대학의 프로그램을 또 공유할 수 있고 그들이 그 속에서 만남도 이루어지고 본인의 학습의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백년시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고 사실은 전 시민 중에 평생 학습에 교육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의 분포도는 얼마나 되는가. 많은 학자들은 이중적인 또 대한민국이 다 잘한다고 하니까 수십 %를 얘기하면서 평생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본 평생 학습에 노출되는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오늘 일하는 플랫폼 속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간략히 드려봅니다. 오산공작소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그들의 일자리로 보장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의 단절된 교육이 다시 평생 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실제 시민의 역량이 커지는 과정 속에서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학교가 바로 오산공작소라는 이름이고요. 여기에는 지역에서 하고 있는 모든 돌봄의 사회적 경제 또 관광 그리고 다양한 곳곳에서의 시민들의 양성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주인이 되고 그들이 시민이고 그들이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까지 운영되고 있다. 아까도 시니어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의 전문성이 60에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 새로운 대학원 과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이 가장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느낌표 학교에서 저희가 자체 만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와 함께 수료를 하게 되면 훌륭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모습이 되겠고요. 일본의 그리고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돌봄을 잘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그 돌봄을 가장 잘하는 오산시가 저희들입니다. 왜 그러냐? 지역사회에 학교를 돕는 활동가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고 방과 후에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역할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트리플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오산에는 대학이 2개가 있습니다. 오산대학과 한신대학입니다. 우리들의 자원이 협력 구조를 만들어서 정말로 탄탄한 우리의 자원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을 고민했고 그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생들만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철저히 파고들고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들의 전문성으로 시민교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산에 뷰티 학과가 있습니다. 오산대학에. 오산에는 아모레 퍼시픽이 있습니다. 대학과 시가 협력해서 이들이 졸업을 하면 아모레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상관한 협력도 저희가 실천했고 오산이 뷰티 도시, 화장품 도시이기 때문에 뷰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에 오산대학이 축제를 하고 오산대학이 프로그램을 짜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국뷰티교류협회와 함께 축제도 함께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AI 특별 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를 다녀봐도 실제 드로잉 싱킹이라는 주제로 아이들의 창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변화가 있고 실천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현장의 교육은 아직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대학 수준에서 그 기술을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초등학교부터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해서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직으로 지정받아서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광운대학에서 로봇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실제 세계고와 협력해서 로봇을 기증하고 수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과학기술대는 우남고와 협력을 맺어서 진행하고 동아방송예술대 총장님 오셨는데 방송과 관련된 예술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의 대학을 벗어나서도
저희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 전문성을 함께 하자.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엎어져 있습니다. 그 엎어져 있는 아이들 교사는 깨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어 수학에 관심이 덜해 보입니다.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가장 사고치는 학생 6명을 학교장이 제빵을 가리켜서 그 6명의 인생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 오산에 있는 인문계 아이들이지만 꿈이 없고 영어, 수학, 국어에 자신이 없고 학원으로 다닌 이 현실을 어떻게든 도움을 주자 해서 시작한 것이 얼리버드 프로그램입니다. 3년 동안 대학 강사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기를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한 학교에 여러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 수업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너무나도 훌륭한 프로그램이 되었고 경기도 교육감은 꿈의 대학이라는 것으로 진화 발전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대학은 고등학교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8년째 이런 내용들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모습이겠고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또 드론을 얘기하고 3D 프린팅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환경에 노출되고 실제 수업의 접목이 될 수 없을까? 외국을 다녔고요. 핀란드 에스포시가 저희 자매시입니다. 핀란드의 옴니아 직업학교와 엘토 대학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상관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이 엘토 대학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대학생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산업에 샘플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상관학의 협력이 아닐까. 싱가포르는 이미 중학교부터 6년의 과정에 드로잉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의 시제품이 1년 후에 만들어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협력을 만들고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노력들을 시작한 것이 메이커 교육센터고 오산 창업해봄센터입니다. 오산 메이커 교육센터는 스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실제 해보고 교사도 연수 기능을 통해서 교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해서 아이들이 실제 지역사회 밖에서 경험하고 학교 안에서도 그 수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는 저금한 건물이 메이커센터라면 그 뒤에 오산 창업해봄센터로 테크놀로지 에듀케이션 그로잉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4차 산업의 교육을 실천하고 그것이 청년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바로 뒤에는 오산대학이 있습니다. 오산대학과 한신대가 연계돼서 20살이어도 25살이어도 30이어도 창업과 창직, 엘토대학의 창업 프로그램처럼 대학과 연계가 되고 직업과 연계가 될 수 있고 벤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센터를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 봅니다. 초등학교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실제 이러한 현재의 AI 시대에 맞는 이런 융합 과정을 실천하는 시설로 보면 되겠고 그 내용이 대학과 연계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대학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AI 기반의 특별교육도시 선언,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의외로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너무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제 미래 학교와 관련된 구축을 저희가 하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의 교육력은 너무나 큰 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희는 빠르게 에듀테크를 이용해서 실제로 가정학습에서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교는 그야말로 커뮤니티 공간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해서 학습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메이커 교육은
충분히 어릴 적부터 함께 해야 한다고 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있고요. 2025년부터 5-4년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 저희는 2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단독으로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지역사회 협력과 함께 고교 학점제를 잘 운영해서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대학 진로 진학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반을 갖추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학과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학은 위기고 올 수 있는 학생들이 줄고 위기 아닌 위기가 왔고요. 덤프로그 이론처럼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그 현실을 피부로 닿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위기는 내 앞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역사회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관악 협력을 해야 할지. 지역의 시장이 총장을 만날 일이 없다면 그것은 상관하기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오산 대학이 오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일에 총장님과 함께 협력으로 만들고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고 저희가 일어나는 모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미국에도 이렇게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비학위 과정을 설정하고 시민들에게 실제 시민들에게 직업 훈련이나 또 관련한 전문 지식이나 이러한 평생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 협력해서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지자체에서는 그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히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의 협력이 아니라 대학과 시가 교육이란 주제로 협력의 파트너로서의 협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는 기관과 기관의 협력에 역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정에 있어서도 학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비학위나 학위의 논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개방하고 개방하는 시대에 융합교육을 해야만 되는 세상에서 실제로 이 비학위 과정의 확대는 필요해 보이고 이제는 지역과 지역 안에 있는 전문대학이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행동을 우리는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자유학년제가 실시된 대한민국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실천되는 과정에서 왜 그들은 기술이 없고 왜 그들은 억지로 해야 하고 왜 그들은 기술을 배우는데 게으른가? 이것은 어릴 적부터의 환경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특성화고와 대학에서의 재학생으로서의 일학습 병행이 아니라 이제 자유학년제부터 고교 학점제부터 연계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꼭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은 멀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의 장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꾸준히 해온 결과 이렇게 작년 2월 26일 날 최초로 오산시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평생학습에 함께하는 시민가들이고 활동가들이었습니다.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부터 마스크를 제작해 주자 해서 학교에 마스크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함께해서 그들이 참여하고 이런 시민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평생학습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진실한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독일의 시민대학을 보았을 때 독일의 시민대학은 실제 너무나도 방대하고 훌륭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평생학습에 노출된 비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을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우리의 평생학습의 노출을 더 확대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것이 바로 지역에 있는 자원, 바로 대학과 협력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과감하게 20%가 넘었다 자신합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평생학습을 노출받고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오산시가 가장 정주성이 낮은 도시에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그들의 정주성은 좋아졌는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정의 만족도 사실은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확장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다른 도시는 다 망해도 오산시는 망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바로 평생교육을 통해서 함께 아이들의 교육이 성장하고 그들이 함께 성장하는 내용을 통해서 도시가 발전하고 그 도시는 정주성이 확보된 도시로 이사를 다니지 않는 도시로 성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교육을 해도 수요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보장돼야 되고 오산 미래 교육을 통해서 도시가 성장한다면 그 자치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의 협력을 통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교육이 노출되고 그리고 AI 시대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힘 그리고 우리는 행정은 대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을 교육해야 하는 그들은 학습을 받아야 하는 책임 교육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과 협력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의 삶이 평생학습 노출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도시가 가장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간판을 제가 2010년에 취임해서 교육도시 오산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간판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하는 교육도시 오산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5년 만에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살고 있는 시민들이 교육도시 오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그들의 자존감이 되고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가 됐다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